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구 을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하구 을 선거구는 6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새롭게 등장한 정치 신인들의 경쟁이 예고된 곳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2명의 후보자가 참석했는데요.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4번의 공통 질문과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한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1분이고요. 유권자들께 1분의 시간 동안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나 두 집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사용하는 서민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고 기업인으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효자 소리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2호입니다. 당선 쉬운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저는 나고 자란 고향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하의 새아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성의 성공 경험을 살려 우리 사회 먹고 사는 문제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재성에게 일할 기회 딱 한 번만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에게도 1분 시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조경태 후보입니다. 신평 장림 다대간 지하철 1호선의 기적을 넘어 장평 지하차도 완공, 사하 우체국 건립, 그리고 다대 1, 2동 해안도로 건설, 그리고 다대 동척해수욕장 복원사업 진행, 서부산 의료원 유치 등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었거나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하 주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하가 더욱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대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장림 구평 감천 자갈치간 도시철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중단 없는 사하 발전, 살기 좋은 사하를 위해 저 조경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았고요. 후보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준비한 공약 가운데 핵심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예산 확보 방법, 그리고 임기 중에 어떻게 실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먼저 조경태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제가 내건 핵심 공약 중에 하나를 바로 도시철도 송도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평 장림 다대간 지하철 1호선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림에서 구평 감천을 거쳐서 자갈치로 이어지는 이 송도선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사흘은 교통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하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도시 철도망 사업에 부산의 10개 중에 6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2017년까지 국토부로부터 제1차 구축 계획 확정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차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에서 저 조경태가 여러분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최우선 순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송도서는 국비 1,329억, 시비 886억, 도합 2,215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에서 통과가 되면은 연차별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경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대 1호선의 연장의 기적을 송도선의 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성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지금 사 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4년간 20대부터 50대까지 사하을 주민이 18,415명 줄었습니다. 부산 전체가 줄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사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하 갑과 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민 여러분. 사하 갑보다 사하 을의 2.2배 20대부터 50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하구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친환경 급식비가 전체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싶냐는 정주 어사는 14위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미 성공한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으로 성공할 스타트업을 키워야 합니다. 이재성은 대기업의 성공 경험과 스타트업의 성공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10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또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는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중도에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5분이고요. 이재성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다소 놀랄 수 있는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불과 1년 5개월 전 KBS 방송 토론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주민의사 하나 물어보지 않고 KBS 방송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 쉽게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어차피 내가 또 선거에서 될 건데 라는 오만한 의식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우리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생방송 혹시 전체를 다 보셨는지 다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예. 그 맥락을 보시면은 사실 그 당시에 북한에 있던 그 안보 위협이 굉장히 10초 지금보다, 남았습니다. 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강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는 자주국방의 어떤 정신을 좀 더 살리자.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장 제대했습니다. 이재성. 예, 저희 아들도 병장 제대했고요. 육사단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자주국방의 문제와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지역구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결국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에는 사모님 명의의 자기 집이 있고 우리 사하에는 후보님 명의의 전세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해오신 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재테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잘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 지역 주민들께 최소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잠시 제가 학교 학업 때문에 부산의 A 지역에 좀 다녀왔지만 그 이전은 주민등록지가 사하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하구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습니다. 예,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예, 서울 강서구는 결코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은 그렇게 싼 집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최소한 도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길 바랬었는데 역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 의원님 참 많은 공약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4년 전, 8년 전에 제시된 공약입니다, 의원님. 4년 전에 을숙도 대교 통행료 폐지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을숙도 대교는 민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고 투입 없이 통행료 폐지는 되질 않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 공약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진료병원도 유치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8년 전에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대포에 그나마 있던 수영장마저 닫아서 우리 다대 주민들이 멀리 감천까지 수영을 하러 갈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사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영장은 그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산시가 폐쇄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에 넣은 것이 수영장을 포함한 제2 국민체육센터를 다대포에다 건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영유아 어떤 24시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은 안 돼.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5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엔 조경태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후보님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조경태 후보를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후보자 토론회인 만큼 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경태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이재성 후보님의 그 대표 공약을 보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림동에 100대 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의 젊은이들이
80% 이상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이상의 청년들이 외주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100대 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하겠다. 저는 본사가 오면 더 좋겠지만 본사가 못 오더라도 계열사라도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의지는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어떤 보관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가덕 신공항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업거리입니다. 여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덕 신공항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뿐만 아니라 네. 좀 글로벌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구글이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런 뭐 최소한 그 한국 지사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부산에 유치됐으면 좋겠고 네. 특히 우리 사회에 유치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가 좀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에 오면은 고용 유발 효과가 약 3만 6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금융이 오면은 그 일자리도 산업도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에 오면은 비록 이거는 사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부산에 본사가 유치되게 되면은 네. 상당히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는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아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중앙당하고 이제 이게 우리 부산하고 좀 시당하고 입장은 다르긴 하지만 네네. 혹시나 우리 이재성 후보님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하고는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습니까? 네. 좋은 관계 맞죠? 그렇다면 좀 이게 부산에 그 산업은행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좀 건의를 가능하신지. 예, 뭐 이 문제를 친소 관계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저는 산업은행이 왜 동부산으로 온다라는 전제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예, 충분히 산업은행이 온다면 서부산에 유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 본점 자체가 부산에 오되 동부산으로 확정되는 것처럼 소통돼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옮기자는 부분에서는 네. 100% 네, 찬성하시잖아요. 찬성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네. 또 이게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사실은 당을 떠나서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런 산업은행 문제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드리고요. 그에 더불어서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산업은행을 부산에 넣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우리 대표 공약 중에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네. AI 및 자율주행 그 스타트업을 우리 산단에 유치하자. 그렇죠. 이거 상당히 예. 좋은 매력적이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된 산단을 좀 최첨단으로 이렇게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붙이면 가덕 신공항, 부산 신항 우리 사하에서 육해공 자율주행 운송이 가능한 입지적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도 우리 사활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예. 여기에 좀 그 관련된 업체라든지 네. 관련된 기관을 좀 아신다면은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사실은 우리 사하 네. 노후 산단 네. 여기를 그 제조업 4.0이라고 네.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AI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시킨다면은 네. 그게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보거든요. 예, 저 역시 우리 심평장림공단에 첨단 기업이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조원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파란색이냐 빨간색이 무슨 중요하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 좀 노력을 해서 예, 우리 고맙습니다. 사하의 좋은 일자리, 말씀대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예. 좋은 일자리에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진행해 보았고요. 양당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합니다. 좋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지역은 산업공단이 많아서 주거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가 필요하고 재개발 수요도 많은 편인데요. 이처럼 도시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경태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하는 그 정책 이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분류를 하자면은 신평 1동에 3개 지구, 그다음에 장림동에 또 3개 지구, 그리고 감천에 1개 지구, 또 7개 지구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적인 그 이주 대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반 시설도 없이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정부가 정말 그 유감을 표현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 때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도시 정주 조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핵심적인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대형 평수를 가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은 2채의 중소형 평수를 받게 되는데, 이래 되면은 또 세금 문제가 막대한 세금 문제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채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인정하고 또 한 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이나 재개발을 되는 지역에는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정말 보장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끄는 그런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성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우리 지역 재개발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내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내가 마지막에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집만큼은 좀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그랬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낡은 집을 자기 돈을 들여서 고치되 그 새로 짓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모든 비용이 시간이 지나서 새로 생기는 집이 이 비용보다 많을 때 이 재개발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 시장에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사흘이 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발전될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 믿음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20년 국회의원께서 사해에는 전세를 살고 서울에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한 신뢰가 생길 수 있겠나. 그리고 집을 살 가장 강한 수요인 20대부터 50대 인구가 사갑에 비해서 2.2배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5선 중진원을 꼽고 당선이 된다면 우리 사흘은 주목도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입니다. 신뢰가 생길 겁니다. 이재성이 당선됐어? 뭔가 사가 바뀌겠네? 무슨 공약을 냈지? 이제 사가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가는 건가? 자율주행 스타트업도 들어오나? 100대 기업 계열사도 들어오나? 저는 이런 시장의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성입니다. 네. 자, 사하구 지역 재개발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선 상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직전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사하구 지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정해진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그리고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후보가 조경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원님. 아마 지난번에 지금 전세로 구조하시는 아파트 재개발 발표에 같이 갔다 오셨는데요. 혹시나 다시 우리 사에 집을 서울 집을 팔고 사에 집을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도 말씀드리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그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네. 지금 사에 오신 지는 한 몇 개월 되셨죠? 네, 다대포까지 포함하면요. 4년 전에도 다대포에 저는 살았었습니다. 주소지가 지금은 장림동이 예. 아니 주소지가요. 주소지가 오피스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 주소지는 다대포에. 아니잖아요. 예. 주민등록상으로 입주하신 거는 이분이 제 질문은 사하에 집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 예.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신평에 자가로 있습니다. 네네. 저희 모친은 네. 또 저희 부모 형제들은 다 부산 네. 사하에 있고요. 네. 제가 다만 그 어떤 그런 좀 그런 상황에서 네. 좀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결국은 사하에 제가 사하의 아들로서 계속 사하에 머물러서 계속 살 거다는 그래서 생각이 집을 있습니다. 사실 것인가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2주택 그 1가구 1주택을 좀 폐지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네,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사기 부담스러우시다는 건가요? 1가구 1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우리 이 후보님도 지금 사하에 집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서울에도 집이 없습니다. 네, 자 이재성 후보 그 첫 번째 순서 사용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가 이재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네. 검토해 보고요. 네. 그 집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는 사하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하 쪽에 보면은 그 감천 2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네. 한 20년째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신평도 보면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심히 또 같이 한번 들여다 보니까 네.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네.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시나요? 예, 뭐 우리 감천, 신평처럼 예, 지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뭐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대포도 보면은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네네. 뭐 현대 아파트든 사만 아파트든 자유 아파트. 네. 30년 이상 된 데는 또 이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용적률이 네. 차이가 네. 없다면은.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그 신도시 일기처럼 네. 좀 거기도 어떻게 뭐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도 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시죠? 예, 저도 우리 지역이 좀 재건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질문 답변까지 들어보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개항이 확정된 가덕도 신공항은 사하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사하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먼저 이재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비행기 마일리지가 100만이 넘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많은 비즈니스 출장을 다녔습니다. 우리 가덕 신공항이 개항이 된다면 우리 사하는 미국에 있는 시애틀과 같은 도시로 가야 합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에서 보면 시애틀은 매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지만 그곳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과 고수익 미래 사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우리 사하가 가야 됩니다. 시애틀이라는 곳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IT 기업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행기 타면 그 B로 시작되는 보잉. 그러니까 보잉이라는 회사가 사실 시애틀의 주력이었습니다. 한때는
보잉이 시애틀 전체 경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 정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하랑 비슷할 겁니다. 우리 사하구는 1968년 심평장님 공단이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하, 특히 사하을은 이런 제조 기반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변화는 해 나가는데 이 오래전에 생긴 이 제조업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IT, 친환경, 고수익 IT 대기업, 그리고 자율주행 등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성공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좋은 기업 유치하고 또 좋은 관광 인프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관광과 비즈니스가 함께 있는 곳으로 갈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은 더 큰 사하 그리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망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에서 다대포를 잇는 가덕 다대 해저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다대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다대포는 그야말로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현재로 펼쳐져 있습니다만 그 옆에 동척 해수욕장도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대항도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낱개항을 마리나항, 수영 요트장에 못지않은 마리나항을 유치함으로써 이 다대포를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자는 것이 또 저의 어떤 목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또 바라시는 그런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림 부네치아항을 또 관광지로 개발하고 얼숙도 문화회관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감천 문화마을까지 연결한다면은 우리가 관광 산업 도시로 저는 거듭날 수 있고 해운대에 버금가는 그런 주목받는 도시가 바로 우리 다대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잇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다대와 사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앞선 순서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사하구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분 30초 내에서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재성 후보님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 가덕도 신공항에서 개항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고용 유발 효과도 많지만은 이게 관광객이 보니까 2030년도에 1,284만 명이 찾아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지금의 기존의 수요를 봤을 때 기존의 도로 가덕도에서 우리 다대포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좀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야 된다라는 그 단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후보님과 저하고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교통이 선행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 7시 20분에 우리 다대포에서 가덕도 신공항 가는 초입까지 가봤거든요. 시간이 한 52분 걸립니다. 그러면 신공항까지 간다면 한 1시간 좀 1시간 10분, 20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이거 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대포와 가덕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자 이재성 후보님 시간이 일단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재성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예. 저는 우리 심평장림공단에 지금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은 후보님 역시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심평장림공단에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현재로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지식사업센터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4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일자리들이 한 8천 개 정도 이상 생기더라고요. 8천 명 이상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좀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좀 시와 좀 구해서 좀 더 노력을 예,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조금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양을 하는 겁니다. 조금 좋은 조건으로 기업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이는 우리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은 결코 높지 않을 겁니다. 제가 후보 여부를 떠나서 향후 우리 사을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사실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기업, 네. 좋은 산업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또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각 후보당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앞서 혹시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또 공약 중에 보면은 구평동하고 감천동에 뇌기능 인지 향상 디지털 거점 센터, 네. 그다음에 치매 예방 디지털 거점 센터 건립을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치매 병원, 치매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거점 센터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생소하긴 하지만 낯설죠. 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로이쇼 기지 1968 초대 기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천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치매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치매 센터 이렇게 명시된 데 가기를 매우 꺼려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물어봤더니 낙인 효과였습니다. 나는 예방을 하러 가는데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치매 왔나? 이렇게 두렵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낙인 효과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 어머니가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저는 우리 감천 구평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치매 예방, 뇌기능 향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말은 어쨌든 찾아가기는 찾아가지만 약간 중앙센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찾아가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그 부모님이 동의하면은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고령자인 부모님들이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다. 건강하시다. 이 점에서는 병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님과 자식들을 또 연계해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치료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는 모든 질병 예방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고령자들이 고스톱 치는 것 자체도 건강에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계속해서 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이 좀 더 그렇습니다. 우선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한다면은 이 사실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고령화된 상황에서는
치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네. 또 가족들의 또 불편함도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더딜 수 있도록 하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를 떠나서 네. 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좀 반영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치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기는 구조적인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도 법적 용어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디지털 건강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개념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흘은 좁은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건강한 동네, 사흘은 건강하다 이런 식의 또 인식 개선에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네. 그 전 총선에 저희가 걸었던 핵심 공약 네. 아까 좀 불편한 것만 딱 집었는데 예.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서부산 어려운 유치돼 있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항목에 네. 그게 지금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2년 3년 후쯤 되면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부산 의료 이 공공 의료 시설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런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고신대 의학과를 직접 다녔습니다. 한때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만 저는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이 유치됐다고 생각할까 2, 3년 뒤에 들어온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 기대 수준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민과 그리고 관을 경쟁을 시키는 게 좋을 거다. 아마 관만 기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여러 가지 낭패본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뭐 고신대 병원이 됐든 부산대 병원이 됐든 부산 의료원이 됐든 제안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공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 고신대나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사구민이 1순위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사구민이 가령 뭐 고신대 병원이 사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고신대 병원이라도 해도 되고 뭐 부산대 병원이라도 되고 또 부산 의료원도 가능하다고 서부산 생각합니다. 의료원도. 예, 서부산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경태 후보 주도권 5분 시간 사용하셨고요. 이번에 이재성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자꾸 뭐 좋은 얘기 못해서 뭐 자리가 자리인지라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을숙도 대교 통행료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 정도 되면 이 을숙도 대교는 민간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고 폐지 공약을 내셨을 때는 나름의 또 생각도 계셨을 텐데 결국 왜 지금도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하는 궁금증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약이 이렇게 은근슬쩍 빠지는 게 저는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은 좋게 말하면은 한 주제를 오래 가져가게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재탕 삼탕 공약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을숙도 대교 통행료 폐지는 4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없어서서 을숙도 대교 통행료 폐지되는 겁니까? 예?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네. 사실은 부산이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네. 유료 통행료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7개나 됩니다. 네, 그죠? 네, 네. 최소한 7개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어떤 학자분들 또 여러 지식인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이런 유료 도료 이것을 폐지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을숙도 대교만 폐지하자면 약간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저는 부산시가 좀 더 통 크게 네. 진짜 웬만한 그 어떤 통행료를 받지 네. 않도록 네. 유료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민자로 유치됐는데 폐지된 사례가 서울에도 있거든요. 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네. 아마 성수대교인가 아마 그 서울에 있는 한 다리도 네. 통행료를 받다가 예. 이게 그 상당히 시민들이 거센 저항이 부딪혀 가지고 네. 통행료를 안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성수대교는 아닙니다. 성수대교는 예. 아닙니까? 예. 혹시나 하여튼 그런 뭐 사례도 있었는데 저는 뭘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은 민자를 하든 아니면 재정을 하든 예. 부산이 그 서울에 비하면 너무 답변이 네, 길어서 예,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쉬운 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전력을 다해서 우리 사흘의 지역구원이라면 있는 인 없는 인 다 하더라도 될똥말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의원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얼수도대교 폐지하기 위해서 협력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또 서울에는 또 집도 있고 그 이런 또 부신이 또 우리 지역에 전술핵도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갑자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민으로서는 좀 많이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왕이면 그거 할 시간에 서부산 어려운 유치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좀 더 뛰어다녀서 국비를 더 따오고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식의 서울에 올라가서 김포서 편입 그것도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을 맡은 것이 과연 우리 지역 상대적으로 좀 우리 발전이 더딘 사흘에 유익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김포 편입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저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예,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 잘못된 알겠습니다. 표현이고요.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은 비단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포함됐거든요. 네네. 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경남이 메가시티로 해야 된다. 울산은 어떻게 됩니까? 울산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걔들은 재정 자립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다급하고 시급한 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부산과 경남에라도 좀 합쳐야 된다. 경남도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부산은 15만 명. 인구 유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할 경제가 정말로 안 좋은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김포, 서울과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실 때인지 우리 지민들은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기사는 그것만 보셨는데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산, 경남을 통합했을 때에 대한 법률안도 이제 제출했거든요. 네. 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의 그 기능과 위상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네. 자,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자유주제 토론, 주도권 토론 시간 다 경과가 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의자를 고쳐 앉아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사하구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분해치하라고 불리는 장림항 등 다양한 지역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 2분 드리겠고요. 먼저 이재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쪽은 지스타라고 해서 매년 11월 전국에 20만 관광객이 몰려오는 게임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림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컴퓨터로 하는 스포츠 게임 대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지스타를 부산에 유치한 주역이 바로 저 이재성입니다. 지스타를 부산에 유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편견이 컸습니다. 부산 되겠어? 서울에 하면 더 좋잖아. 이런 식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당시에 부산시청 또 산하기관 계신 분들과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동료 임원들에게 게임은 전국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서울에서만 계속 이런 걸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유럽에서 제일 큰 게임 시장인 독일은 동서 균형 발전 때문에 큰 대회를 동독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송도, 광안리,
해운대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름판 지스타를 다대포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선수들의 기념관을 다대포에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천 문화마을까지 왔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대포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감천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대로 오게 할 때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사하는 특히 다대포 쪽은 그 석양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명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분이치아 나아가서 얼숙도까지 연계하는 그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관광형 순환버스를 이번 공약에 제가 내걸었습니다. 반드시 관광형 순환버스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주 좋은 이런 명소들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최고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지금도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외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부산시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대포 소각장에다가 호텔을 짓기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 부지 개발을 통해서 그 부분에도 관광 호텔을 짓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사하구도 노력해야 되지만 부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희소식 중에 하나가 작년입니다. 작년 8월에 문체부로부터 선정된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사업이 우리 사하 다대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낙조 분수대에 일루션 라이트라 해가지고 상당히 환상적인 그런 레이저 극장 같은 게. 네, 조 후보님 시간이 다 경과가 되었고요.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질문은 추가 예산 100억 원이 확보됐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질문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1분 30초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고요. 답변 순서는 조경태 후보, 이재성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각 후보자께서 사하구에 추가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확보한 예산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산은 1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먼저 조경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사하 지역은 고지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천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고지대에 사는 분들에게 좀 소규모 엘리베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접근성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관절 무릎이 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에 있는 사하구 곳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저는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이 되거든요. 다대포 일대도 있고 그리고 감천 일대 그리고 장림 일대 그리고 신평 일대 이런 일대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100억 원의 그 예산을 좀 골고루 약 한 20억씩 정도 배분이 되면 5개의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이동 수단이 좋도록 하는 그런데 굉장히 용이하게 좀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재성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하 지역 경제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대포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내가 알던 다대포인가 할 정도로
썰렁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가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제가 장림역에 살고 있는데요. 장림역 저녁 6시 반 정도 나가도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전액 소비 활성화에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우선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어르신들 지원 혜택은 그대로여서 사실상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도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안 내에서 재료를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경로당에 특식을 제공하는 예산, 그리고 일정 매출 규모 이하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사하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정도가 집중적으로 소비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현재 어려움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경로당에서 근심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 분들에게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앞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1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마무리 발언은 먼저 이재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재성입니다. 영입인재 2호가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왔나? 서울에서 자네 같은 경력, 스펙이면 쉽게 당선이 되었을 텐데 라고 걱정해 주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하을은 충분히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들께도 어르신 복지도 제가 챙기겠지만 자식분들, 조카분들 생각해서라도 저같이 경제 전문가, 미래산업 전문가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먹고 사는데 빨간색, 파란색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조경태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사하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사하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사하 발전을 더 크게 이루어내겠습니다. 일 잘하는 우리 경태, 사하 주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저의 별명입니다. 앞으로도 저 조경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대포에서 가덕도 간의 신공항의 해저터널 건설, 그리고 장림구평 감천 자갈치 간의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신평 서부산의료원의 완공,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명품 도시 사하, 이 사하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사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중단 없는 사하 발전, 기호 2번 저 조경태가 소중한 사하 주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사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하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하구 을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